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첫 공식 행보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 관람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김문수 대선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으로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서의 행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존재감 확보와 함께 후보 단일화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막판 단일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선대위에 낙관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6월 3일 대선은 압도적 승리가 아닌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호텔 경제론과 커피 원가 논란 등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6.3 대선을 열 이틀 앞둔 5월 22일 여의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최진영 국민의힘 미디어 특보단장,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성열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님 나오셨는데 오시는데 좀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아니요, 뭐 국회에서 그 먼 거리에 있지 않아가지고 저 예. 오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 네. 또 이렇게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네. 아이뉴스 24의 여의뷰 코너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당을 대변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 대변인님 이 쇼츠를 보니까 예. 상당히 좀 싸움닭 같은 그런 이미지.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에요. 또 일면 지금 또 직접 뵈니까 저는 예. 오늘 처음 뵙습니다만 예. 상당히 좀 부드러운 그런 훈남의 이미지를 아유, 갖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강하게 나가고 계세요. 이재명 저격수 아까 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존재감을 확실히 자리매김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성남시 의료원을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왜 가셨고 뭘 보고 오셨습니까? 일단 성남시 의료원이라는 것 자체가 상징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가 네. 얼마나 지금 허상에 쌓여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사실 이 얘기는 예전에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가지고도 한번 불거졌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남의료원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파악하고자 갔었는데 사실 저희는 의료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갔던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께서 뭐 내란 동조 세력이 오는 걸 반대한다.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내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대하는 자세 자체가 매우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는 다만 그곳이 진짜로 의료기관으로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살펴보러 간 건데 이걸 그냥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버리시니까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고 막상 가보니까 5년째 비어있는 병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운영들이 과연 세금으로 어차피 운영이 되는 건데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그렇게 갔던 겁니다. 거기 그 시민단체들께서 좀 방문을 하셔서 반발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뭐 물리적 충돌도 있었다. 저희 기자가 그렇게 보고를 하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솔직히 그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희가 어디에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하거나 그런 걸 많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분들은 좀 전문적으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반발이 거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마 유권자들이라면 모두 궁금해하실 겁니다. 이준석 후보께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안 하십니까? 예,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해가 서쪽에 떠도 그런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이게 지금 사실 단일화라는 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게 일단 정해져야 됩니다. 예. 일단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명분이라는 게 단순히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냐?
그런 명분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재명보다 더 뛰어난 후보다.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내세워서 그거에 대한 국민의 인정을 받으면 그것이 단일화에 대한 명분이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단순히 이재명을 막기 위한 명분 이걸로 단일화를 하자고 그러면은 이거에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실까요? 사실 저희 당내에 있는 지지자들조차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단일화라는 것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2.5, 3이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너지 효과, 오히려 반대되는 백래시 효과가 나올 거예요. 즉, 이거를 더했을 때 1 더하기 1이 2도 아니라 1.5, 1.2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식의 단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단장님, 단일화 안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도와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차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님이 상당히 선전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때 이준석 후보님이 이번 대선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을 막는 대선이다. 그게 지금 현재의 지상 과제다라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준석 후보님이 참 열심히 단기 필마로서 그리고 옆에 또 김 대변인님 많이 도와주시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치라는 게 이상이 아니고 또 발은 또 냉정하게 또 땅에 딛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애로가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네. 선거를 해보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어느 시점 저는 이제 이번 주말에 있는 2차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막판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시작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은 이 3자 구도 이른바 천하 3분 지계로 해서 삼국지는 될지언정 그에 따른 맹주는 이재명에게 헌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죠.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가 70% 그리고 후보가 20% 캠페인이 10%라고 하는데 지금 3자 구도로 간다고 하면은 그 구도에서는 사실 가장 큰 포션이 있는 이재명을 뒤엎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죠. 유일한 방법은 결국 후보 단일화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후보님이 이번에 최근에 그랬죠. 단일화에 디귿도 꺼내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승리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봤습니다. 특단의 조치는 사실 3개밖에 없죠. 3개. 예. 하나는 이준석 후보님 사퇴 그리고 아니면은 후보 단일화인데 예.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 아니면은 이준석 후보로의 단일화 이 예. 3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태 속에서 내가 빠질 테니까 둘이 싸워 이런 가능성은 사실은 없죠. 그렇다고 하면 후보 단일화가 유일한 방법인데 예. 현실적으로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누구로 할까 했을 때는 정치란 게 냉정한 부분이고 예. 또 아직까지 이준석 후보님은 갓 40 되자마자 이제 헌법에 의해서 40살부터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길게 어떻게 보면 정치 인생을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본인의 몸집을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지금 후보 단일화란 디귿만 나오도 지금으로서는 우리 김 대변인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본인의 진영을 끌어올리고 그 시점, 그 타이밍을 내심으로는 보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불구경하고 계시는 민주당 어떻게 보세요? 글쎄 불구경이 아니죠. 불구경처럼 재미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재미를 가지려면 이 두 분의 단일화가 이 명분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하고 충분히 저 단일화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후보가 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잘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런 비전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지금 그렇게 안 보이고 오히려 겉으로는 단일화인데 지금 이 단일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의심들이 보이는 거죠. 어제 개혁신당의 공보단장이신가요? 공보단장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폭로를 하셨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을 줄 테니 후보를 양보해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보단장께서 SNS에 실명으로 이렇게 글을 올리셨다면 그런 제안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상범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있었다면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다. 근데 이것은 협상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당권을 어떤 이 거래의 대상으로 놓고 당권을 줄 테니까 후보자를 양보해라고 얘기했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232조에 있는 후보에 대한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안에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 대권도 만들어내고 또 당권도 당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오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밀어서 당신을 당권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은 후보를 우리한테 양보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거는 추악한 거래다. 이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변인, 이 얘기는 좀 짚고 넘어가죠. 그 이동훈 단장께서 그런 내용의 페이북을 올렸어요. 네.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뭐 사실이니까 올리셨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누가 전화가 왔는지 이런 것까지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뭐 일부에서는 자작극이 아니냐 그러는데 저희가 이 자작극을 할 이유도 없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 사실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더 잘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조사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앞서서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저는 이 단일화가 불가능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단일화는 단일화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 사퇴 압박 아닙니까? 지난 김문수와 한덕수 두 분의 단일화 과정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 김문수 후보는 자신, 즉 김문수 로의 단일화 말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제가 그분을 14년 전에 모셨었어요. 제가 그분이 얼마나 권력 의지가 센지를 잘 압니다. 좋은 분인지도 잘 알아요. 다만 그분에게는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철수의 극에 계신 분이다. 예. 양보, 단일화 이런 거 없는 분이에요. 권력 의지가 그만큼 세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단일화를 해요? 저는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한덕수 그분은 단일화 테이블에도 못 올랐어요. 예. 근데 지금 저희 보고 단일화 하자고 그러면요. 이거는 그냥 이준석 후보 포기해. 이 말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너무나 폭력적인 이야기죠. 다른 당의 후보 보고 그만두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단일화 첫 번째 그것 때문에 안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사실 빅텐트가 문제가 아니고 내부 정리가 잘 안 되시잖아요. 지금 좀 전에 김종혁 전 최고가 올리셨어요. 뭐라고 올렸냐? 영화 보는 윤석열에 하와이에 간 홍준표, 그 다음에 잠수탄 한덕수. 이분은 뭐 자기가 한동훈 얘기니까 한동훈 얘기는 뺐겠지만 자기 후보 이름도 안 입고 돌아다니는 한동훈까지 예. 단 한 명도 지금 모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내부 정리도 안 되면서 저희 보고 뭐 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 중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까?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분도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만 예.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후보에게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좀 깊이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요. 저희는 단순히 이준석 후보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후보가 40살을 먹었던 45살을 먹었던 70살을 먹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세력의 개편, 정치 세력의 세대 교체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넌 젊으니까 다음번에 이런 거는 저희 지지자들이 이해를 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계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하고 100% 여론조사 단일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은 뭐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일. 아니 그럼요. 저희 이 단일화의 목적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는 거지 정상적인 경쟁을 하려는 단일화라고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최 단장님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노선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노선을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런 그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뼈저린 지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내부 통합 후 중도 확장 이런 전략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오늘 좀 전에 지금 속보를 보면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께서 네. 지금 김문수 후보님 지지 선언을 하셨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더불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어제 제가 직접 들은 바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님 지지에 지금 유세 한동훈 후보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제는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심장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예. 그때 제가 직접 본 바는 내가 김문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한동훈을 외치니까 김문수를 연호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 부분과 한동훈 그 전 후보와의 김문수 지지는 약간의 어떤 뭐랄까 살짝 그런 경쟁 관계 내지는 누가 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만드는데 기여하는가에 따라서 차기 당권 이런 부분과 봐도 역학 관계가 사실상 이게 좀 연결돼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예. 김문수 후보님이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 후보와의 어떤 단일화에 다가가면 갈수록 한동훈 후보님도 사실 이번 대선에 어떤 식으로든 기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역학 구도가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이 그 김문수, 이준석, 한동훈의 삼각 트라이앵글 역학 관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으니까 그 시점에 공교롭게도 한동훈 후보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당 지지 그 선거 유세가 시작된 것이고 처음에는 본인 당 대표 선거에 대한 예비 어떤 그 선거 운동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있었지만 대구에 가서는 대놓고 이제부터는 김문수 후보님을 지지하라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큰 구도를 봤을 때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단일화에 대한 압력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한 지지자들의 압력 이런 부분은 한동훈 후보로 또 이렇게 그 스탠스를 바꾸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3분 지계로 갔을 때는 이준석 후보 또한 마치 옛날에 이인재 후보가 계속 완주함으로써 이해창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그렇게 해서 결국 계속 그 이인재 피닉스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하신 이준석 후보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런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틀을 봤을 때는 보수 자유우파의 대단결을 통한 승리 이것만이 그 지금으로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고 나아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경우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6.3 그 선거 날은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안 하는 줄 아느냐라고 대놓고 얘기하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70대 중반이 되는 김문수 후보님이 이재명의 정치 응징의 타깃이겠습니까? 지금 더 젊으신 이준석 후보님이 그 응징의 타깃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준석 후보님 그리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고 아마 그런 부분도 본인들도 스스로 내부적으로는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과도하게 공포감을 좀 조성하고 계셔서 지금 응징에 대해서 뭐 이제 공포감을 주시는데 응징의 압도적 응징. 예. 다른 표현은 심판입니다. 이번 그 그러니까 이 대선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또 이 내란 사태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의 성격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저기 그 단일화를 계속 말씀을 이제 지금 이제 구애를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제가 볼 때는 외견상으로는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내부 정리는 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도 외견상으로 얘기합니다만 방금 전에 우리 최 변호사께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손학규 대표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신 건 2011년도 얘기, 10년도, 11년도 얘기고 그 이후에 손학규 전 대표는 바른미래당의 대표를 역임하셨죠. 그 바른미래당이 국민의힘과 힘의 전신의 한 축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이미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구성원의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지지 선언을 했다.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는 아시다시피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당대표 아니었습니까? 이제서야 내부 정리를 간신히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확장력을 갖기엔 아직까지도 턱도 없는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대구에서 김문수를 연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는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하고 김문수 후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 보러 가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른 영화도 아니고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라는 그런 류의 영화를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되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우리가 끊어냈어야지, 선제적으로 끊어내지 못한 후과를 치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이것은 사실상 그냥 쇼에 불과했다라는 것 하나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표현으로 옮기면 우리공화당, 우공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공화당, 자유통일당, 자공당, 또 부정선거 세력과 함께 하면 필패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게 김문수 후보가 아닌가.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부분을 동의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좀 전에 이준석이 잘못하다가는 이인재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인재 프레임을 또 거시던데, 그러니까 상당한 압력으로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시의 이인재와 지금의 이준석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그 다름을 마치 같음으로 포장을 해서 안 따라오면 당신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과도한 공포 마케팅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영화 관람 얘기는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반론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반론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혁신당 얘기를 그렇죠. 마무리하고선 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 관계를 써야죠. 결국 가장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가 삐뚤어질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후보 간의 자질론, 네. 두 번째는 구도 변화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기본적으로 구도가 70%입니다. 저도 뭐 많은 선거를 해봤습니다만 3강 했을 때는 1등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0%를 넘지 못했을 때 1, 2등이 다시 한번 하는 그런 선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선거 구도상 3강 중에서 2등이 1등 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단일화밖에 없다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 거의 20년 넘게 이 정치판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님이 지금도 강력하게 단일화를 부인하는 그 어떤 심리도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으로서는 협상의 법칙을 아주 교과서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고, 결국 현재로서 급한 거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살짝 즐기면서 최대한 또 즐겁게 또 발랄하신 그런 이준석 후보님의 어떤 특성을 잘 활용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성남에서 안철수 후보님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아무튼 정말 나름대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다. 그렇지만 그 전략적 선택의 마지막은 후보 단일화로 가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까 말씀 주실 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제 유세가 나온 게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다는데, 저희는 단일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단일화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거 누가 많이 쓰는 말씀이냐면요,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게 과도하게 되면 스토킹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사실 김진욱 의원님이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데, 자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정말 국민의힘 입장에서 절대로 당선을 시키지 않아야 될 이재명 후보보다 낮은 지지율이 나오는 건요 개혁신당 때문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후보를 뽑으시고 본인들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옹호하시고 물론 지금은 반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초반에 너무 늦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가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영화 보는 거에 대해서도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도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요. 이런 상황을 만든 거는 개혁신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본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잘못하신 거를 좀 깨닫고 그 해법을 외부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부에서 본인이 바뀌어야지 성적이 오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저 질문을 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정체 상태입니다. 선전하고 계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 지지율 박스권 돌파 어떤 방법이 있으시고 어떤 시점이 골든 크로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듣기에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지지율의 상승세를 퍼센트로만 따지면 엄청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전에 지지율이 좀 낮았잖아요. 네. 5%가 됐다가 9%가 되면요 거의 100% 가까이 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지율의 상승세로만 따지면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라고 봐요. 저희가 지금 TV토론 1차 TV토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TV토론만 놓고 보면 세 후보 중에 이준석 후보가 제일 잘했다는 평이 지배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지율로 연결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3차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선택까지 연결되는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상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요. 바닥 민심은 지금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체 상태다 그러는데 사실은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추세고 지금 3사, 4사 여론조사하는 모든 곳에서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실버 크로스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골든 크로스를 만들자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